오는 8월 7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한 나라들을 겨냥한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29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신주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지하철 노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산타바바라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글로벌 페스티벌 K콘이 올해도 LA에서 성황리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입한 인도에 대해 관세를 상당히 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한 나라들을 겨냥한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인도를 직격했습니다.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자신은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사흘 뒤 25%로 예고한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역시 인도가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는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대폭 늘려 현재는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수입국입니다. 인도와의 관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인도의 약점을 공략해 양보안을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식 협상술로 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30%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감귤 등에 대한 수출 시장을 아프리카와 일본, 중동과 동남아 지역으로 다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인 미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남아공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기간에 복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의 일부를 미국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입이 워낙 천문학적이어서 미국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어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부채를 갚을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We ha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pouring into our country now. We should have done this many years ago. 그러면서 관세 수입의 일부를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for people that would be middle income people and lower income people. 실제로 지난 7월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미국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우리 돈 2,780조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광범위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관세를 철회하긴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비효율성 등 관세가 갖는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채와 적자에 놓인 미국에겐 관세 수입원은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이 지지부진한 나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미 흑자 축소 방안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각각 39%와 35%의 초고율 관세를 맞게 된 스위스와 캐나다는 수정안을 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해진 국가별 상호관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29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신주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보상이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전환 등 핵심 사업에 머스크가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주는 머스크가 향후 2년 동안 테슬라 경영에 잔류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번 조치로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기존 12.7%에서 15%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하튼을 잇는 지하철 노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고 13명이 연기를 마셔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열차 내 연기가 차오르는 가운데 승객들이 열차 문을 열어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동영상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여파로 출근 시간대 일부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오늘 새벽 1시쯤 14가와 팔로마 스트리트 부근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갱단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2명은 20대 남성과 52세 여성이며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입니다. 총격은 뮤직 페스티벌 이후에 열린 애프터파티에서 말다툼 끝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글로벌 페스티벌 K-콘이 올해도 LA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과의 만남은 물론 올해는 K-뷰티 부스도 대폭 확대돼 글로벌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 공연과 K-컬처 체험이 동시에 펼쳐지는 대규모 복합 문화축제 K-콘 LA가 지난 금요일 개막해 사흘간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Basically seeing a lot of the artists that we like all at the same time. I came here for Rise and Zero Base One and NCT 127, so I wanted to see them all together, so it's nice. I don't get bored because they're always releasing like something new, something kind of like, you know, one comeback it'll be upbeat, the next it'll be a little bit more low key. 한쪽에선 다양한 한식을 맛보는 관람객들, 또 다른 쪽에선 아티스트의 무대를 관람하며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K-콘에는 모두 107개의 기업이 참여해 300개 이상의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K-콘 LA의 메인 전시관 LA 컨벤션 센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부스들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K-팝 공연뿐만 아니라 뷰티와 음식 등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가장 눈에 띈 변화는 K-뷰티 부스의 확대입니다. 전시장 중심에는 올리브영의 초대형 부스가 설치돼 직접 제품을 써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스킨스캔이라는 좀 그 장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객들의 피부 타입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제품들을 좀 추천한다든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부터 색조 메이크업까지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들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성분 덕분에 K-뷰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All K-beauty products are almost like premium. They have a lot of great quality and technology. K-beauty probably has something to, help with that specific need. 네, 과거에는 그 가격이 저렴한 시트 마스크가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선스크린이라고 불리는 선크림 그리고 이런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의 중심인 K-팝 무대 역시 팬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올해 라인업에는 에스파와 엠믹스, 라이즈와 제로베이스원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K-팝이 끌고 K-뷰티가 밀고 이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닌 전 세계인이 일상에서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산타바바라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 솔뱅 지역
로스파드리스 구규림에서 시작된 기퍼드 산불은 현재까지 약 6만 5천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시속 25마일, 40km의 바람까지 가세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길이 험준한 산악을 따라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도 발령됐습니다. 현재 460여 채의 건물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산타바바라 카운티 전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는데 LA 카운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3명이 부상당했고 산불 진화율은 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공항에 비상 착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워싱턴 DC에서 독일 뮌헨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이륙 직후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19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했으며 별다른 부상 없이 대체 항공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 파고시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1시 56분쯤 파고시 도심 유흥가 부근에서 시작됐으며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약 30분 뒤 파고 남부 주택가에서도 또 다른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며 아직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시에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12시 45분쯤 세크라멘토시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지아주 리치먼드 카운티의 한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청소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 딘스프리지 로드에 위치한 한 상업시설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4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16세 청소년 2명과 12세 어린이 1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18세 남성으로 수배된 지 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이튿날 워싱턴 포스트와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 동북아의 지정학적 도전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봤다고 말했는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에둘러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영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영내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국 외교수장이 직접 내놓은 건 이례적입니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상 한국이 중국의 그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적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주변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도 일관되게 수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논의 중인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선 우려가 없다며 주한미군은 감축 없이 유지될 것이고 역할도 지금과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억제에 국한되었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장 한미 간 주한미군 역할 변경 논의가 본격화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조 장관이 곧바로 미국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진화하려 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던 한국군이 이번에는 아예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군은 이번 철거가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군 장병들이 분해합니다. 결합된 스피커에 나사를 풀고 연결된 선을 분리한 뒤 옮깁니다. 군은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시설 해체에 나선 겁니다.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확성기 20여 대로 이번 주 안으로 모두 철거할 예정인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이동식 확성기는 이미 철수한 상태입니다. 군은 이번 철거가 북한과 협의를 거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잘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폭염 등을 이유로 이달에 예정된 일부 야외 기동훈련은 다음 달로 미룰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잇따른 대북 유화 조치에도 북한은 대남 소음 방송만 중단했을 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군이 확성기를 일부 정비하는 모습이 있었을 뿐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LA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이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식이 LA에서 열립니다. LA 한인회와 광복회 미국 서남부지회, 흥사단, 미주 3.1 여성동지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는 15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축식은 해외 동포사회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세대 간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6일 맨하탄 링컨센터 댐로시 파크 야외 공연장에서 K뮤직 나이트가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국컨텐츠진흥원 뉴욕센터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며 올해로 16주년을 맞은 김창완 밴드와 4인조 혼성 록밴드 터치드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무료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디지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원 디지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출시를 기념해 고객들에게 최대 연 4.4%의 금리를 제공하는 CD와 세이빙 등도 선보입니다. 폴란드에 위치한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한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공공안전국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30대 김모 씨가 자동차 설비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이며 압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주에서 8월 16일과 17일을 한인 비즈니스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워싱턴 경제 발전과 문화적 풍요로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비즈니스 날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된 선언문은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간 비즈니스 리더십을 장려하며
강력한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조성해온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LA 대형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산타바바라의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산불 확산 방지는 물론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